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기 교수의 경세재민TV 세 번째 시간입니다. 새해 들어서 첫 인사드립니다. 1월 1일 이후 벌써 한참 지났습니다만은 새해에 시청자 여러분 늘 강건하시고 만사여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새해 벽두에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존속과 관련된 매우 중대한 문제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모르는, 세계 지도에서 사라지지 모르는 그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슨 문제냐? 바로 저출산 문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선진국 중에서 또 세계 전체적으로도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작년 합계 출산율이 0.84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 한 사람이 아이를 한 명도 못 안 낳는다는 겁니다. 이래 되면 장차 대한민국 인구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면서 경제활동 인구도 줄어들고 또 다른 말씀드리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듭니다. 국민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든 대신에 노령 인구는 급격히 늘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복지지출 부담도 증가하고 재정위기가 예상됩니다. 소비도 줄어듭니다. 경제 전반적으로 위축됩니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게 됩니다. 경제는 더욱더 침체할 수 있고 먼 훗날 대한민국은 없어질지 모릅니다. 이 중대한 문제, 그동안 정부가 대책을 세워왔습니다. 사실 2006년 이후에 노무현 정부 때 저출산 고령화위원회가 생기고 그 기구를 통해서 지난 2020년까지 무려 16년간 무려 198조 5천억 원의 돈을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급히 줄어들어서 마침내 1 이하, 1 미만 0.84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선진국에서도 출산율이 다른 선진국에서도 떨어진 추세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만큼 출산율이 이렇게 빠르게 급격히 떨어진 나라는 없습니다. 정말 중대한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장기적으로 존속하고 또 경제 침체를 막고 성장을 지속해 가기 위해서는 이 저출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실시한 200조 가까운 돈을 투입하고도 효과를 못 본 이 저출산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정책을 실시했습니다만 백약이무였습니다.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되지 않고 따라서 그 저출산에 대한 올바른 정책이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출산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아이를 가지기 싫어한다. 개인의 삶을 즐기기 위해서 아이를 갖기 싫어한다 하는 이런 좀 문화적인 청년들의 행태에 관한 2030 세대의 행태에 관한 행태에 대해서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 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만은 청년들이 아이를 가지려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우선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결혼을 하려면 집을 장만해야 되죠. 그 다음에 아이를 기르려면 그 비용,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아이를 기르는 데 들어간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좋은 일자리와 그 다음에 집이, 직장과 주거가 청년들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들에게, 청년들에게 보장돼야만이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2030 세대들이
좋은 일자리도 찾기 어렵고 또 갈수록 집값은 오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청년 세대들이 결혼을 기피하든가 결혼을 늦추면서 이런 저출산이 초래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 또 갈수록 집 구하기 어려워진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수도권 집중 때문에 비수도권에 있는 청년들, 청년 여성들이 수도권으로 모입니다. 그럼 비수도권에서는 지방에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멈춰졌다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비수도권의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어서 마침내 비수도권의 어떤 지역에서는 인구 자체가 없어지는 인구 소멸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지방 소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 소멸의 문제는 우리나라보다도 먼저 일본에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총무처 장관을 지닌 마사다 히로야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한문을 쓰면 마사다 히로야, 일본 총무처 장관을 지낸 분인데 이분이 지방 소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로서 일본에 큰 인기를 일본에서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이 마사다 히로야는 일본의 지방이 소멸한다. 일본의 지방은 이제 시정촌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시군구죠. 그러니까 비수도권에 이 지방이 인구가 없어져서 소멸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비수도권에 이 인구가 소멸하는 것은 바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들 20세에서 39세까지 이제 가임 여성이라고 합니다. 이 가임 여성들이 이 농촌을 비수도권 지방을 떠난다는 거죠. 그 어디로 몰려들어가느냐? 수도권 동경으로 몰려듭니다. 그러면 이 비수도권 지방에서는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어서 마침내 인구가 없는 지역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지방 소멸이라고 그러고 일본에서 이게 갈수록 진전되고 있다. 그러면 이 비수도권 지방을 떠난 인구는 어디로 가느냐? 동경인 수도권으로 집중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동경에 인구가 집중하게 되면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동경에 집중하지만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일본에도 저성장이 여기에 한몫을 합니다. 그리고 동경열의 인구가 집중되다 보니까 땅값이 어려워 집값이 갈수록 오릅니다. 이러다니까 청년들이 결국은 좋은 일자리도 못 찾는 데다가 집값도 갈수록 오르니까 결국은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혼을 포기하거나 결혼을 늦추게 되니까 바로 동경에서 수도권 동경에서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 전체의 인구가 줄어들어서 마침내 일본이 쇠퇴한다. 현재 일본이 한 1억 정도 인구가 되는데 1억보다 더 이하로 내려갈 수 있다. 일본의 장기적인 쇠퇴, 지방 소멸과 저출산으로 일본이 장기적으로 쇠퇴한다 하는 이런 아주 정말 이 비관적인 그런 예측을 해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것이 이제 마사다 히로야 이야기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지방 소멸은 한국에서 더욱더 급격히 진전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지방 소멸 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결국은 지방이 소멸한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 소멸은 결국 저출산으로 연결된다. 바로 지방 소멸은 수도권 집중에서 온다. 그렇다면 이제 마사다 히로야의 대책은 뭐냐?
동경으로 집중하는 인구 집중, 수도권 집중을 막을 수 있는 종합 인구 대책을 실시해야 된다. 이것이 마사다 히로의 어떤 결론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의 이 중핵 도시들을 잘 키워야 된다. 육성해야 된다. 지방을 육성해야 된다. 이런 이제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더욱더 그런 지방 소멸이 급격히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합 인구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자, 그러면 마사다 히로의 이야기에 의하면 마사다 히로의 지방 소멸 책에서는 결국은 수도권 집중이 결국 저출산을 가져온다 하는 이런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서 지방 소멸이 초래되고 그 일과 저출산이 나타난다. 그렇다면 이 수도권 집중을 해소해야 됩니다. 우선 수도권 집중이 저출산을 가져온다는 이런 것을 저는 이제 마사다 히로야 명제, 마사다 히로야 명제라고 저는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마사다 히로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에서 나타나는 수도권 집중이 지방 소멸과 대한민국의 저출산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도권 집중은 어디서 오는가? 1960년대에 주한미 대사관에서 외교관, 문정관으로 근무했던 그레고리 핸더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그레고리 핸더슨은 하버드대 출신입니다. 한국에서 외교관을 근무하면서 한국을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이 대한민국의 수도권 집중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는 겁니다. 이 핸더슨이 낸 책이 1968년에 낸 책이 The Politics of Vortex, 소용돌이 번역 소용돌이 정치. vortex는 소용돌이. 대한민국은 소용돌이 정치 현상이 나타난다. 수도권이 수도권으로 비수도권의 자원이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소용돌이처럼 휘말아서 수도권으로 빨리 들어가 본다는 거예요. 이게 보로텍스입니다. 그런 정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용돌이 정치를 통해서 수도권 집중이 됐는데 당시 서울 인구가 수도권 인구가 30% 정도였어. 30 미만이었어. 한 27, 8% 정도 됐어. 68년에 70년이 28%니까 한 30% 미만입니다. 이때만 해도 세계적으로 이미 이때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그런 수도권 집중을 보입니다. 서울은 만원이다 하는 말이 이때까지도 벌써 나왔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레고리 핸더슨이 그럼 그런 수도권 집중을 가져오는 원인이 뭔가에 관해서 이 책에서 진단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고도로 중앙 집권화된 정치, 경제, 사회 체제 때문이다. 그래서 중앙 집권 체제가 고도의 중앙 집권 체제가 수도권 집중으로 가져왔다는 겁니다. 중앙 정부가 입법권, 조직권, 재정권을 다 갖고 있고 이 지방 정부는 완전 중앙 정부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런 중앙 정부가 서울에 있습니다. 이 서울에 있으면 공간적으로 서울에 있으면서 중앙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런 중앙 집권 체제이기 때문에
바로 이 수도권 집중이 나타난다. 소용돌이 정치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레고리 핸더슨에 의하면 수도권 집중을 초래하는 원인은 바로 중앙집권 체제다. 자, 이걸 저는 이제 그레고리 핸더슨 명제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집중을 가져온 근본 원인은 중앙집권 체제다 하는 것이 그레고리 핸더슨의 진단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스다 히로야는 일본을 우리가 연구해서 우리나라는 더욱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만 저출산을 가져온 원인이 수도권 집중이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레고리 핸더슨은 대한민국 체제를 연구하면서 중앙집권 체제가 수도권 집중을 가져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론은 3단 논법입니다. 결국 저출산을 가져온 요인은 바로 중앙집권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결론에 해당됩니다. 핵심 결론입니다.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세계적으로 유리를 찾기 어려운 중앙집권 체제 때문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뭡니까? 정책 대안은 뭐죠? 저출산을 극복하려면 이 중앙집권 체제를 개혁해야 됩니다. 어떤 체제로? 바로 지방 분권 체제로 개혁해야 됩니다. 이 체제로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럼 지방 분권 체제로 대한민국 체제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법만 바꾸면 되는가? 지방자치법만 개정하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헌법은 헌법 자체가 중앙집권 체제로를 대한민국 만들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 선진국의 헌법을 봤을 때 한국처럼 중앙집권이 되도록 만들어진 헌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 20년 동안 지방 분권 운동을 하면서 지방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자는 운동을 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그리고 추진한 운동이 지방 분권 개헌 운동입니다. 그 지방 분권 개헌을 어떻게 하는가? 헌법을 바꿔야 되는 거죠. 중앙집권적인 헌법을 지방 분권 헌법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프랑스가 그랬던 것처럼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중앙집권적인 나라였는데 개헌을 했습니다. 2002년에 개헌을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프랑스 헌법 1조에 프랑스는 지방 분권적으로 조직된다는 것을 넣어놨습니다. 프랑스는 뭐 민주공화국이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 안에 프랑스는 지방 분권적으로 조직된다 해서 프랑스는 지방 분권 국가라는 것을 헌법에 명시를 해놨어. 헌법 1조에.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서도 대한민국 헌법 1조에 헌법 1조 1항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2항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 분권 국가라는 것을 선언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 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 분권 국가라는 것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지방 정부의 입법권, 재정권, 조직권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헌법을 개정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자세한 내용이 있지만 그건 다음 기회에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와 같은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서 중앙집권 체제를 지방분권 체제를 만들어서 지방이 스스로의 힘으로 지방정부가 입법권과 재정권과 조직권을 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지방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해줘야만이 지방이 살아나고 지방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각 지방끼리 서로 경쟁도 하고 협력하면서 다투어 지방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체제를 바꿔줘야만이 결국 지방에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하지 않고 그러려면 수도권의 출산율도 높아지고 지방의 출산율이 지방에도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청년들이 2030 세대가 지방에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각 지방의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그 다음에 집을 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교육을 시키고 좋은 교육 문화 환경을 만들어주면 수도권 집중이 완화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바로 저출산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근본적인 해법인데 이것을 하지 않고 그냥 다른 정책을
200조 가까운 돈을 쏟아부어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런 근본 원인에 대한 진단과 그 다음에 처방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지방분권 개헌 문제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고, 그 외에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뭐냐? 선진국 중에서도 말이죠.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같은 나라들은 물론 후진국보다는 출산율이 낮지만 선진국 중에서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0.84라면 그런 나라들은 1.678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1.7 정도로 높습니다. 선진국 중에서 한국이 제일 낮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특히 이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같은 이 북구 국가들이 출산율이 높아요, 상대적으로. 왜 그러냐? 이들 나라들은 지방분권이 우선 잘 되어 있습니다. 전국 어디에 살아도 골고루 아주 국민들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복지국가가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출산하면 출산휴가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아동수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아주 풍족하게 지급이 되고 그리고 동시에 육아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이 서로 분담을 하면서 양성평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지국가가 잘 구축되어 있고 양성평등이 잘 되어 있는 나라에서 출산율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지금 이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을 우리가 다시 극복해서 그래서 해결해서 우선은 1.0으로 나아가서는 1.5, 2.0까지 그래서 대한민국이 현재 5천만 인구가 유지되고 조금 더 인구가 늘어날 수 있기 위해서는 현재 0.84 출산율을 우선 1.0으로 올리고 나아가서 1.5, 더 나아가서 2.0까지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대한민국이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잠재 성장률이 높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활력을 찬 상태에서 더 높은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제 오늘 결론은 이렇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가장 낮은 저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도권 집중 상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바로 획기적인 지방분권 정책을 실시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지방분권 개헌이다.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서 각 지역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서 발전해 가야만이 지방에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청년들이 지방에 머물고 거기서 아이를 낳고 자기 실현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의 출산율도 다시 높아지고 비수도권의 출산도 이제 이렇게 늘어나서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지방 분권 국가와 함께 서구 북구의 나라들의 복지국가, 그 다음 양성평등의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께서 의견 계시면 제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저출산 문제에 관한 진단과 대책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